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오늘 백수 첫날인데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출력을 해서 커피숍에서 좀 읽어봤어요. 백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좋네.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제 생각을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노세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저는 좀 공급을 위한 정책은 확실하고 꽤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담금이 없게 만들겠다, 아니면 분담금이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 그냥 살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그 부분,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쉐어하는 조건을 걸었다든가, 아니면 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다시 그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상가를 만들면 그쪽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좀 잡아가지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빨리 풀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잘 만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공급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급을 하겠다, 노후화된 아니면은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화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대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노후화, 도로 여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 다음에 나라에서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뭐 동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다면, 지금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토지주들이 먼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 좀 유연하게 이런 데는 하면 좋겠다라고 사업성을 본 다음에 고시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 동의율도 꽤 좀 낮춰준 것 같아요. 원래는 80% 이렇게 동의를 얻었어야 됐는데 3분의 2면은 66% 정도 되죠. 66, 67% 이 정도 동의를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 과정을 담았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의 유도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LH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민간 참여를 이끌어가지고 아파트를 좀 깔끔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냥 LH에서 독단적으로 공공 아파트다라는 식으로 성형가 아파트를 짓다기보다 민간 건설사 참여를 이끌어가지고 최대한 이쁘게 건설을 하게끔 만들고, 토지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오히려 그 민간 건설사를 채택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어놨어요. 예를 들자면 대책 1 발표 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매를 못해요. 전매를 못하고 신축 아파트가 된 다음에 등기를 친 다음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를 치면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2년 정도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겠죠. 그래야 일반과세로 넘어가니까 뭐 그런 거를 걸어놨다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있다 한들 오로지 한 채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들 좀 장치를 많이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예전에는 오로지 다 가점제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가점제가 70% 그리고 추첨제가 30%인데, 이 추첨제마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 된 사람들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그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중요한 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심 우수한 입지에다가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매수세가 완화가 되면서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을 확실히 주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승패는 얼마나 빠르게 양질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공급을 준다면 분명히 그 무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꺾일 것이고, 그에 따라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빨리빨리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은 200만 가구를 총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200만 가구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는지 정확하게 좀 감이 안 잡혀요.
사업 부지가 이만큼 되고 이만큼 중에서 기대 참여율이 있는데 그 기대 참여율을 곱했을 때 예를 들자면 사업 부지가 10만 가구다. 그럼 기대 참여율이 10%다. 그럼 10,000 가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애매모호하게. 이 10% 기대 참여율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이 과연 시장에 있는 그 주택들이 기대 참여율만큼 참여를 해줄지 이게 문제고 이거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주택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200만 가구라고 했지만 뭐 300만 가구가 될 수 있는 거고 100만 가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 200만 가구라는 수치 안에 기존 조합원 것도 포함이 돼 있는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사업을 진행하려는 대지에 현재 조합원이 1000가구가 살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공공재건축을 했어요. 공공재개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1500가구가 나와. 그러면 신규 분양분은 500가구만 신규 분양분인 거잖아요. 1000가구는 이미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은 그대로 그쪽에 입주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00만 가구 안에 500가구만 들어간 건지 조합원분 1000가구까지 포함해서 1500가구가 들어간 건지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분까지 포함을 시켰다면 좀 과대 뻥튀기를 한 거죠. 실제 나올 수 있는 공급분이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뭐 앞으로 어디를 하겠다라고 좀 명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공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웃긴 게 신규 매입한 사람 대책 발표일 이후에 신규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규 매입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거기서 살고 싶어서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입주권이 돼서 거기서 살고 싶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입주권을 줘야 되는 요렇게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대책 발표일 이후에 신규 매입한 사람은 현금 청산자다 이래버리면 좀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거로 인한 나비 효과는 어떻게 될까? 이걸로 인한 집값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정부가 얼마나 빨리빨리 일을 하고 빨리빨리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값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매수세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서 일단 기다려보는 거지. 신규 공급분에 대해서 당장 7월달 맞아. 이제 7월부터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거를 좀 기다리려는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있을 거니까 당분간은 좀 매수세가 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공급 양에 대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뜨뜨미지근하게 공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신규 분양분이 나오고 그 신규 분양분이 미분양이 적체가 된다면 집값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전세가는 지금 이미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로 인한 나비 효과는 기존에 사업인가까지 받은 사업지들이 반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반대 호재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존에 사업인가를 받았던 사업지는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대로 좀 들어가서 반대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크게 잡은 게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20,000제곱미터라고 따져도 용적률 500%를 적용을 하면은 용적률 500%면 준주거지급이거든요. 준주거지 용적률 500% 적용을 받고 20,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800가구 정도밖에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800가구가 물론 적은 세대수가 아닌데 용적률 500% 적용을 해도 800가구다? 그러면 3종 주거지 360%를 적용받는다 한다면 뭐 500가구, 600가구 이런 거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1000가구, 2000가구 되는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반대로 좀 대단지의 신축급 아파트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그쪽 아파트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이용을 하자면 이 사업 대상지가 되시는 분들은 얼른 최대한 빨리 그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우리 요렇게 지역을 좀
공공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해서 사업성 검토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사업 지정을 해주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하나를 마련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더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군데 좀 찾아봤는데 말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결국엔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말뿐일 수도 있죠. 말뿐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거를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집값에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은 저는 좀 환영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건설 경기를 너무 눌러놨어요. 그래서 내수가 안 돌았는데, 내수가 돌려면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민간 기업들이나 아니면 조합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포럼 같은 걸 열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의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가지고 내수 경기를 돌리는 것도 좋고, 그만큼 또 공급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동안 그 건설 관련된 주식들이 너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런 억제 정책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런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도 괜찮을 것 같고, 두루두루 경제도 잘 돌아갈 것 같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식으로 또 더 공급을 할지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안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